부의 디스커버리 랭근 TV. 안녕하세요. 진정한 부를 추구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랭군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수도권과 지방이 양극화되는 현상들이 심화되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수도권에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상승하는 장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지방시장은 사실 너무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고 빠져들고 있어요. 사실 상승하고 있는 걸 누르기란 너무나 힘들어요. 이게 구멍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하락하고 있는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는 너무나 쉬워요. 사실은 직원 몇 명만 투입해서 공급하는 시기만 조금 조율해줘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시킬 수가 있는데, 그냥 가만 내비뒀다가 일이 터지면 그것을 수습하기는 매우 어렵거든요. 지금 지방시장을 보면 사실 너무 무분별하게 분위기가 조금 좋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되게 많이 해서 지금 미분양이 터지고 지역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부동산이 지금 지역 경기가 완전 하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랭군TV에서는 상승하는 장, 앞으로 좋아질 장, 무슨 돈이 되는 지역이 아니라 지금 하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 깊게 어떤 이 지역은 현재 어떠한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 팩트 체크를 조금 안내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싶어요. 하락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거든요. 그쵸?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랭군TV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 지역들 중에서 경남 많은 지역이 있는데요. 너무 많은데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런 지역들 다음 편에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지역에서 내 집 마련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 있으면 그 지역에 대해 댓글 남겨주시고요. 특히나 이제 하락하고 있는 지역들, 오늘 제가 임의로 선택한 지역은 경상남도 창원시라는 곳이에요. 자, 경상남도 창원시는 지금 계속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요. 2016년 1년 동안, 2017년 2년, 그리고 지금 상반기 내에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이 지역들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죠. 먼저 집사 사이트에서 같이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보다 데이터로 눈으로 확인하면 더 일단 신뢰도가 가니까요. 자, 집사에 가서 먼저 이 지역의 시세 변화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봐져요. 자, 최근 10년 동안 이 지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역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살펴볼 지역은 경상남도, 그리고 경상남도 내에서 창원시, 이 둘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매매가. 지금 매매 가격이 경상남도 창원시 할 거 없이 전부 하락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가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푸른색, 창원시가 더 큰 폭으로, 경상남도 평균치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전세 가격은 어떨까요? 전세 가격도 보면 경남 평균치보다 창원의 하락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어쨌든 두 지역 모두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매매 가격의 변화를 한번 보면, 자, 매매 증감이네요. 어떻죠? 지금 가면 갈수록 하락의 폭이 커지고 있어요.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어요. 하락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소리고요. 창원 같은 경우에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볼까요? 경남 필요 없고,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매매가랑 다르게 하락을 많이 하다가 지금은 조금은 덜 하다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 정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왜 매매가, 전세가가 둘 다 하락하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두 개의 이유가 다 다르거든요.
전세가가 좀 더 쉬워요. 전세가가 떨어지는 이유, 가장 큰 이유 뭐냐면 공급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어차피 전세를 선택해야 될 사람들은 뭐 새집에 사나 험집에 사나 어쨌든 그냥 임차해서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아야 되거든요. 선택지가 없으면 전세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지만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널리고 널렸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할래? 이거 할래? 라고 하면 당연히 선택해서 배제되는 지역들은 전세 거래가 안 되겠죠. 전반적으로 공급이 많으면 전세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공급이 이제 말도 안 되게 많으면 많을수록 전세가는 하염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서 입지가 가장 좋은 곳에 새 아파트가 정말 근사하게 만들어졌는데 아무도 거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공실 나면 100% 전세가는 뚝 떨어지는 거죠. 그곳이 뚝 떨어지면 그 다음 입지는 거기서부터 눈치 보고 더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근데 뭐 그런 날은 잘은 오지 않죠. 물론 입지가 좀 안 좋은 곳들이 보통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공급 많으면 전세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럼 매매가는 왜 떨어지느냐? 사실 전세가가 떨어져도 시세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사실은 매매가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전세가는 하락하지만 매매가는 올라가는 지역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같이 떨어지고 있죠. 그 이유는 매매 수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매매 수요가 왜 없냐?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상승할 여지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매매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수요도 없고 전세는 물량이 너무 많고 두 가지가 지금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 수요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집 마련 수요조차도 지금 없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야 이거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집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팩트 체크는 당연히 수요와 공급을 체크해 봐야 될 것이에요. 한번 체크해 보죠. 과연 공급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전세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집을 안 사려고 하고 있는가? 한번 보죠. 경상남도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198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공급을 연도별로 한번 그래프를 만들어 보면 2018년도 공급 보이세요? 47,94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에요. 호수라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보면 과거에 이렇게 많이 공급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상 초유 최대 공급이 2018년도에 벌어진다. 지금 2017년도도 사실은 조금 많은 편이었고 뭐 14, 13년에도 많았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공급이 적었던 2009년도, 10년도, 11년, 12년도 이때 이제 상승을 많이 했고 그 다음부터는 공급이 적정하게 있어서 사실 좀 과하게 있어서 가격을 그냥 보합세로 쭉 이어갔던 면이 있는데 그 이후로 17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인 공급이 일어나면서 18년도에 이제 완전하게 공급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이걸 버틸 수가 이제 없으니까 매매 전세가 지금 정말 하락하고 있는 것이고요. 2019년도 공급은 어때요? 33,000이면 과거 최대랑 거의 맞먹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도 절대 방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제로예요. 진짜 잘하면 본전, 버틴다. 그게 아니면 지금에서 더 떨어질 여지도 상당히 높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매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한 매매 수요는 발생하지 않아요. 매매 수요는 언제 발생하는지 알아요? 집값이 올라가는 걸 봐야 그때서야 매매 수요가 발생해요. 매매 가격이 올라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달라붙지 못할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앞으로 1, 2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대략적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미래 공급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현재 수요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미분양 현황을 좀 살펴봐야 돼요. 지금 미분양 현황을 한번 볼게요. 경상남도의 분위기가 어떤지. 죄송합니다. 지금 전국에서 미분양으로 가장 위험한 지역 랭킹 1등이 누구냐면 경상남도예요. 경상남도가 다른 지역들보다 미분양의 정도가 너무 심해요. 100이 적당한데 한 470% 오버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미분양이 많다는 소리고요. 실제 한번 그래프로 살펴보면 미분양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이게 경상남도의 모습이에요. 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가장
미분양이 많았던 것만큼 지금 많아졌어요. 이거는 경남 전체 이야기고요. 경남에서도 그나마 일자리가 탄탄한 경상남도는 창원시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창원의 미분양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사천, 통영, 거제 다음으로 창원이 지금 위험한데요. 창원만 한번 살펴보죠. 지금 600% 인구 대비 인구 대비 한 600% 정도 미분양이 많아요. 지금 창원은 과거에 미분양이 많았던 경상남도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들이 있지만 창원은 어려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소리야? 창원은 뭐 소득도 좋고 다 좋은데 야, 창원에서는 부동산이 진리야. 이제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양이 많았던 해도 있었지만 고작 2000세대밖에 없었고 금방 해소가 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2016년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터진 건 7월 달부터 이때부터 이제 불길한 징조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벌써 2년째가 넘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감소되는 듯 하다가 또 빵 터지고, 왜?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감소되는 척 하다가 또 계단으로 또 올라가고. 그래서 창원은 잠재 수요는 확실히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기 때문에 계단 형태가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지 좋거나 이러면 쑥 몰려들어서 또 사는 현상들이 발생해요. 미분양이 소화가 됐다가. 근데 또 입지가 안 좋은 거 있으면 빵 터지고, 또 입지가 좋은 것들도 미분양이 조금씩 터지고, 이제 그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한 7,000세대 가까이 지금 미분양이 나 있기 때문에 창원의 수요가 있기는 있지만 너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입지에 따라 정말 입지가 좋은 것들은 프리미엄이 약간 붙어 있는 곳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대부분은 한 80% 이상은 전부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입지가 좋은 곳들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상승을 못하는 저층 이런 것들은 심지어 미분양이 나거나 마피도 출현하는 그런 지금 현재에 있다고 보면 돼요. 앞으로 이제 창원 지역이 좋아지려면 제일 먼저 공급은 이미 2년 동안 예상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2년치는 고정적으로 분양을 이미 다 해놓은 것이거든요. 여기서 변화가 앞으로 1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건 이 미분양밖에 없어요. 지금 앞으로 또 지금 이 시점부터 1년 뒤에 분양할 아파트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것에 따라 또 결판 날 것이고요. 또 현재 미분양 중에서 입지가 좋은 곳들은 누군가가 선점하고 싶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즉 그게 발생하면 미분양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 미분양 수치가 선행 지표예요. 이 미분양 숫자가 최소 한 2000세대까지 떨어져야지만 공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구축 가격, 입지 좋은 곳들, 특히 이제 새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2천까지 떨어지려면 제가 봤을 때 잘 해도 19년 초 정도가 지나야 그런 모습이 나올랑 말랑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집은 필요하니까요, 사실은. 근데 조금 중장기적으로 나 이 집에서 최소 5년에서 10년은 거주할래 라는 분이 있다면 저는 사도 된다고 봐요. 왜? 1, 2년 정도는 조금 더 하락해도 사실은 좀 길게 놓고 보면 그래도 제일 저렴하게 샀다라고 볼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래도 조금 실상승하는 게 너무 중요해. 그런 분들은 좀 느긋하게 사도 저는 된다라고 봐요. 최저점 바닥에 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확실히 분위기가 조금 좋아질 때 사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금 뭐 급하지 않다면 19년 초 여름까지는 지켜보다가 그때 가서 선택해도 괜찮지 않을까에 대한 가이드를 제가 조금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르고 있는 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근 3개월 동안 창원시에서 시세 상승을 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보죠. 자, 제가 3개월 동안 오른 아파트가 있는지 한두 개는 있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름에는. 이게 입주한 지 한 2년 차가 돼서 이제 시세가 정상적으로 반영되기 하면서 원래 이제 2년 차가 안 되면 물량이 잠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세가 정상적으로 판단되지가 않아요. 그곳에 프리미엄이 딱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2년 정도 지나면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정상적인 시세가 딱 잡히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단지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오른 것들도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1등 가장 많이 오른 곳이 2천만 원 정도 올랐네요. 성주동 프리빌리지 아파트가 2천만 원 최근 3개월 동안 올랐고, 뭐 경동 메르빌 뭐 1,500만 원, 북면에 있는 STX 칸 1,000만 원, 뭐 이런 친구들, 상남동 꿈의 그린 1,000만 원, 그 외에 뭐 5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제로인데요. 그러면 이 아파트, 창원에 있는 아파트 꼴랑 요거 다 해봤자 지금 아파트에 평형이 여러 개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10개, 15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제자리 내지 하락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한번 볼까요? 가격 하락을 많이 한 순으로 한번 조회를 해보면 지금 나오네요. 4,500만 원 하락한 대림 하이빌, 상남동의 대동아파트, 이제 이런 친구들부터 시작을 해서 4천만 원 뭐 이렇게 지금 하락한 모습들이 좀 보이고요. 아이고야, 왜 이렇게 버벅거리고 느릴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지금 촬영을 동시에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4천만 원, 3천만 원, 뭐 2천만 원, 지금 뭐 최근 3개월 동안에 지금 하락이에요. 이게 한 1년치 정도 하면 하락의 폭이 훨씬 크겠죠,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그냥 한 달에 1,000만씩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아파트가 뭐 끽해야 뭐 2억짜리 이런 것들도 2억밖에 안 하던 게 4천만 원 떨어진다 생각해봐요. 아파트 가격의 30, 40%가 떨어진 거예요. 엄청난 거죠. 지금 이런 현상들이 봐요, 하락하고 있는 게 셀 수 없이 많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뉴스 잘 안 나죠. 뭐 지역 경기가 어렵다, 일자리 뭐 이런 이야기만 나오지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는 1도 안 나오잖아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 아파트, 대한민국에서 한두 개 그거 오른 거 가지고 음마 아파트 또 다시 반등했어요, 이런 것들만 올리고 자꾸 자극적인 것만 올리고 이렇게 실생활에 진짜 도움되는 이야기는 안 하고, 지금 보면 지금 스크롤 뭐 내려도 지금 계속 하락이거든요. 끝도 없어. 지금 300개만 봤는데 지금 끝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 1000개 봐도 좀 계속 하락일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이렇게 지금 팩트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집을 사야 된다면, 내 집 마련해야 된다면 어떤 아파트를 사는 게 그나마 최선책일까, 그것까지 제가 안내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집사에서 매력 지수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3개월 동안의 어떤 시세 변화, 이런 것들, 입지, 뭐 호재 또는 매매 전세 가격 변동 또는 뭐 여러 가지 팩트를 감안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어떤 아파트를 사는 게 최선책인가 한번 살펴보죠. 집사는 어떤 아파트를 안내하고 있는지. 지금 이 아파트가 당장 오른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나마 최선책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안 좋을 것이 지금 눈에 선하기 때문에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가음정, 센텀 푸르지오, 이제 이런 아파트들은 사실 가음동에서 그나마 이게 뭐 나름대로 괜찮은 아파트고 입주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프리미엄도 사실 좀 붙었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시세가 좀 반영됐다고 봐야 돼요. 지금 전세가가 지금 4천만 원 좀 오른 것처럼, 워낙 이제 전세가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최근에 이제 입지 좋은 곳에 공급이 조금 덜 하면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모습 때문에 지금 상위권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입지도 나쁘지 않고 연식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파트 선택하는 거 무난해요. 무난하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좀 오래된 아파트들 중에서 상담동, 뭐 동네가 좋은 동네죠. 그래서 20평대 무난한 것들 중에서 내 집 마련하겠다라고 하시면 이것도 되게 무난해요. 왜? 가격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매매가하고 전세가 갭이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조금 더 빠질 여지는 있긴 해요. 근데 그렇지만 더 빠질 게 많지는 않다고 봐져요. 그래서 상위권에 있다고 봐지고요. 이제 그런 게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용호동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용호동에 있는 더샵 레이크파크 또는 아이파크, 이런 친구들은 창원 내에서 탑 오브 탑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대장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정말 잘하는 선택이에요. 물론 이 아파트가 하락을 많이 안 했지만 나중에 이제 그만큼 오랫동안 정체기를 겪었다는 말은 연봉 동결이 오래됐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흐름이 좋아지면 이 친구들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요. 왜? 매매가 자체가 지금 세기 때문에 평당가가 지금 1,800, 1,900까지 지금 되는 아파트라서 평당 100만 원만 올라가도 지금 이게 시세가 지금 큰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5%, 10%만 올라도 6천, 7천 이렇게 올라가는 건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 선택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지금 집사 사이트는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사실은 동일해요. 제가 만약에 창원 이사 가서 내 집을 사야 된다면 저는 이 친구를 살 거예요. 100%이 친구를 살 거예요. 살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쪽에 이제 마산시, 과거 이제 마산시였죠. 뭐 그런 양덕동에 있는 메트로 뭐 이런 친구도 괜찮고, 그게 아니라 뭐 북면 쪽이라고, 북면까지 아니고 팔령동에서 이제 무난한, 과거에 뭐 그나마 좀 대장 아파트 역할을 했던 뭐 이런 무난한 아파트, 벽산 블루밍 이런 것들도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아파트 중에서 입지하고 아파트 조금 연식하고 이런 것들 가격 감안해서 선택하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다만 이걸 산다고 해서 지금 당장 올라가는 건 아니다. 조금 길게 볼 실수요자분들은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 좀 해드리고 싶고, 또 창원에 있는 아파트가 조금 하락을 당분간은 하겠지만 제가 좀 긍정의 이야기를 좀 드린다면, 지역 경기가 안 좋은 것은 공급처럼 단기간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일 마음 아픈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확실한 건 가격이 많이 빠졌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대구, 부산 이런 지역들은 과거 한번 상승하고 최근 3년 동안 상승을 또 한 번 했거든요. 근데 그 상승할 때 창원은 전혀 상승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하락까지 한 상태라서 사실은 가격이 2배 정도가 거품이 없이 하락해 있는 그런 시세예요. 그만큼 정말 저렴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역 경기가 조금만, 공급은 어차피 다 진행할 것이에요. 한 2, 3년 지나면 공급은 어차피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리스크가 사라지는 건데, 경기 부분은 사실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확실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너무 너무 우울해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 어떤 현상이 있을지 조금 마음을 담담하게 가져가셔야 될 지역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랭군TV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창원에 대해서 더 깊게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그것들 논하는 것들이 약간 무의미해서 이런 거고요. 입지 하나만 살펴본다면 아마 창원에 계신 분들은 창원의 입지를 대부분 잘 알고 있죠. 어디가 제일 좋은 동네인지. 근데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만 살펴보면, 남문동이 지금 새로 이제 입주하니까 여기 새로 생겼구나. 요걸 제외하고 나머지 구축 입지가 가장 좋은 지역들 중에 1등은 용호동이에요. 시청도 가깝고 법원도 있고 고급 일자리와 인프라와 공원, 자연환경, 상권까지 두루 가지고 있는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입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 자체 평당가도 높고 실제 아파트도 1894만원까지 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외에 뭐 가음정, 반림, 상남, 성주 다 이렇게 뭐 좋은 동들이 있고 그 다음 또 이제 줄 지어 있죠. 그래서 흐름이 안 좋을 때는 좋은 곳을 사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들 이렇게 팩트 체크 해드렸습니다. 이상 랭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 지식가버리 랭근TV